지난 영상에서 청약통장 가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가입을 통해서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4가지 중 한 가지일 건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4가지 통장별로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과 명의 변경 등 각 통장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2열입니다. 우리는 청약에 앞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가 뭔지, 어느 종류나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 후 내 조건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 어디에 유리한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다음으로 내가 가진 통장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꺼내 청약통장의 이름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4가지 중 어떤 통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저축 방법이 달리 정해져 있고 또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예금은 면적 제한 없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진 통장으로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주택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설명과 함께 자료화면을 보시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먼저 분양 주체부터 살펴보면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국가가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은 각각 분양과 임대로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이기에 여기서 임대주택, 즉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공급 면적으로 비교해보면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30평 초중반 이하, 민영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평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를 살펴보면 입주 대상자는 국민주택은 당해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민영주택은 당해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별 청약하는 통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 방법의 차이를 보시면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미만일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뽑고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게 되는데요. 여기서 납입 인정 금액이 1회당 10만 원만 인정되니 앞서 청약통장을 매월 얼마씩 불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답으로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의 비율을 정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는 것이고 추첨제는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평형에 따라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을 신경 써야 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의 청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맞는 통장으로 국민과 민영 아무데나 청약할 수 있지만 다른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깨고 다시 가입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쌓아온 게 너무 아깝겠죠. 이렇게 당첨 확률이 낮게 느껴지시거나 국민주택 말고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거나 혹은 면적 제한 없이 더 큰 평수를 청약하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약통장의 종류를 변경,
즉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 통장이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변경 가능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 이 경우는 가지고 계신 청약저축의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 이 경우는 납입 인정 금액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면적 제한 없이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나 변경 전 가입은행에 방문해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맞는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 등등 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즉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가점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가점을 높이시고 싶은 경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통장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이 통장들만 현재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통장들은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상속의 형태로만 명의가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은 첫 번째로 명의를 넘기는 사람과 명의를 받는 사람이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명의를 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명의를 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먼저 해지해야 하고요. 이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 즉 이전된다면 이전 통장의 잔액, 즉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변경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명의 변경의 경우도 변경 전 가입은행 등에 체크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의 가족 형태나 상황 등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해당 통장으로 어느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와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을 비교해보았고 더불어 청약통장 종류 변경과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청약을 할 수 있고 또 청약 당첨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얼리였습니다.